네, 안녕하세요. 이번 9번째 강의 주제는 이미지 필터링입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개요를 보시면 이미지 처리의 핵심 개념인 필터, 즉 커널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필터를 사용하여 이미지 처리 작업을 나타내면 이미지 처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발생하는 수학적 상관관계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제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할 주제를 구성할 작업을 이미지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필터링은 단일 알고리즘이 아닌 작업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디지털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노이즈는 디지털 이미지의 강도 값에서 이미 변동이 될 수 있으며 무수한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이미지에서 랜덤 노이즈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이미지 필터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지 필터링에 대한 영상 보정인데요. 첫 번째 이제 neighborhood of a pixel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맨 위에 하나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기술의 세부 사항을 이제 파고들기 전에 픽셀 주변의 개념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이제 X축이 아래쪽으로 이제 증가하고 행을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인덱싱을 하고 Y축은 오른쪽으로 증가시키면서 왼쪽 상단에 원점이 있는 이미지를 가로지르는 좌표축 세트를 상상해 보십시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러한 시스템에서 픽셀의 이웃은 다음 그리드 도시된 바와 같이 타겟 픽셀을 둘러싸는 것들입니다. 이제 픽셀 XY의 경우 8개의 이웃은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 8개의 이웃이 있잖아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우리는 그 XY 주변에 그 3 by 3 by 3 이웃을 이제 보여주었고, 경우에 따라 이제 이웃이라는 용어가 약간 느슨하게 정의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에 흩어져 있는 정의화 알고리즘은 이웃의 대의보다 자유롭거나 제한적인 정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웃은 여기에 이제 도시된 바와 같이 이제 8개의 인접한 이웃뿐만 아니라 인접한 픽셀에 5x5 또는 더 큰 이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XY 옆에 가로 및 세로로 있는 4개의 픽셀, 즉 지금 보시면 요거 x-1 y 그 다음에 xy 플러스 1 x 플러스 1y xy 마이너스 1 는 이웃으로 이제 간주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여준 건 이제 3 by 3 이웃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4인 그 이웃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미지 에버리징을 볼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인데요. 이미지 에버리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웃이라는 개념에 이제 익숙해졌다면 이제 이미지 평균화라는 이제 작업에 대해 세부 정보를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이 이제 이미지 에버리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평균화에는 이제 픽셀 강도 값에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포함됩니다.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각 픽셀은 그 이웃에 있는 모든 픽셀의 평균으로 이제 대체됩니다. 이제 이웃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평균화 절차를 구현하는 함수에 전달되는 매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설명을 위해 픽셀 주위에 3x3의 이웃을 고려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픽셀 8개에 인접한 이웃이 포함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다음 이미지를 고려해 보세요. 전체 이미지 내에서 작은 하위 섹션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입력 이미지에서 강도가 6인 픽셀에 해당하는 출력 강도 값을 계산한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픽셀에 3x3 근방을 취하고 모든 값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은 이제 굵은 채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출력에 해당 값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죠. 그리고 출력 픽셀 값을 계산하는 동안 명심해야 할 그 점이 있는데요. 이제 픽셀에 해당하는 출력을 빨간색 5라고 계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픽셀 강도값 1로 이동합니다. 해당 픽셀의 이웃에 대해 이야기할 때 6은 입력 이미지의 이웃으로 간주하고 5는 방금 계산한 출력값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픽셀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각각의 이웃의 평균을 계산할 때 입력 이미지는 변경되지 않고 생성된 모든 즉 새로운 출력값이 별도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표현된다면 약간 지루하지만 그 다음과 같이 이제 보일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합계는 x, y의 8개 이웃이 모두 걸쳐 있으며 i 및 j는 각각의 입력 및 출력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이러한 변환 클래스를 나타내는 다소 불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것처럼 3x3 대신 5x5 이웃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변화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 유학에서 25개의 항을 다뤄야 하고 이러한 평균 변환을 표현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 처리에서 필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제 이미지 필터링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연산은 보시면 지금 이게 요 밑에가 이미지 필터링이거든요. 지금 이게 곱하기처럼 보이는데 또한 이거를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전 섹션에서 논의한 예를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면 x와 y에서 출력 강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3x3 이웃의 강도 값에 그 9분의 1을 곱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이제 추가했고, 그리고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3x3 크기의 작은 행렬, 그리고 고려할 이웃의 크기를 만들고 모든 셀의 값 9분의 1을 채웁니다. 다음과 같이. 이것을 이제 필터 또는 이제 커널이라고 합니다. 혹은 마스크. 이제 이 필터를 사용하여 임의의 입력 픽셀 XY에 해당하는 출력 강도 값, 즉 강도 값이 6인 픽셀을 계산합니다. 다음 이미지를 참조하시고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하는 의문을 가지고 싶습니다. 글쎄요 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필터
중앙 격자가 우리의 경우 위치 x, y 그 다음에 E와 E에서 픽셀이 바로 위에 있는 놓는 방식으로 이미지 위에 필터를 배치합니다. 1 기반으로 이제 가정했고요. 행과 열 모두에 대한 색인 생성하고 이 방식으로 이제 필터를 이제 배치하면 2와 2, 2행 2열에서 픽셀의 3x3 이웃을 완전히 덮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필터의 모든 단일 그리드는 픽셀의 6의 이웃 중 하나 위에 정확히 이제 6을 놓입니다. 이제 그리드의 입력 이미지에 해당 값을 곱하고 출력을 얻기 위해 모두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입력 이미지를 가로질러 필터를 이제 슬라이딩하고 이거를 이제 이 의미는 이제 컨볼루션 한다는 의미입니다. 컨볼루션의 의미는 그 사전을 보면 휘감다 그런 뜻이고 그 슬라이딩과 같은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든 위치 x와 x의 행과 y 열의 평균을 계산하여 그 모든 픽셀에 대해 가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필터에 해당 요소와 필터에 포함된 이미지 픽셀을 곱하는 과정을 상관 혹은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필터를 입력 이미지와 상관시켜 이미지 평균화 작업을 수행하는.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종류의 변화는 필터링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평균화에는 이제 더 이상 그 단순한 픽셀 단위의 데이터 매트릭스의 순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데이터 계층의 일반적인 순회에서 그 발생하는 이제 각 픽셀의 이웃을 횡단해야 하는 이계층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매번 이러한 사소한 순회를 구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수행된 것은 이제 필터가 그 매트릭스로 이제 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둘 다 2차원 그리드 값입니다. 그 마지막 섹션에서 이제 작업한 예제와 행렬 형식을 비교하면 이제 예제의 알파가 9분의 1과 같다고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분모의 9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9는 이제 커널의 총 요소 수를 나타내고요. 3x3 커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화하면 앞의 관계에서 알파가 필터 크기 역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스 필터의 목표는 그 포함하는 픽셀 값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모든 값의 합을 숫자의 수로 나눌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용어는 이제 필터 크기, 즉 그렇다면 정규하는 이 모든 것에 어디에 적합합니까? 알다시피 알파가 항상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알파에 대한 표현은 그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맨 밑에 알파라는 이제 보시면 요건데요. 보시면 여기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와 플래그 값에 따라 알파 값이 이제 결정됩니다. 이제 true인 경우 이제 필터의 동작은 그 예상대로 이제 수행됩니다. 평균화를 이제 수행하고요. 만약에 이제 false를 유지하면 이 함수는 인접 픽셀의 합산만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수와 마지막 인수는 함수의 테두리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미지 필터링의 기본 사항을 논의하면서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인수에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다른 값을 나열한 표가 있습니다. 설명의 이미지 경계를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설명 보시면 이제 1D 1차원의 이미지 예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그러나 이들이 나타나는 개념은 2D 사례로 매우 쉽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딩된 픽셀의 이미지의 경계에서 픽셀의 강도값으로 채워지는 시나리오를 논의했습니다. 이 동작은 보더 리플리케이트 플래그로 표시됩니다. 표의 1D에서 볼 수 있듯이 1D의 이미지의 가장 끝에 있는 값 A 및 H는 경계 픽셀 2개의 마크 밖에 있는 것을 대복제되었습니다. 비슷한 추론을 사용하여 다른 플래그의 동작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그 주장에 의해 단일 함수가 캡슐화하는 광범위한 동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가능성 중에 선택된 필터를 사용하여 평균화 결과를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 픽셀 위에 정렬하고 경계의 픽셀을 다르게 처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맷 객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단일 함수 호출로 7개의 인수를 모두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4개는 필수, 입력 및 출력 이미지 깊이 및 커널 크기이며,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완벽하게 유효한 다음 함수 호출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걸 말하냐면요. 지금 이제 요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픈CV에서 이제 평균화 필터 구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코드를 실행하여 생성된 일부 샘플 출력을 보고 실제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입력 이미지는 그레이스케일 버전의 그 레나입니다. 레나 이미지인데, 다음 4개 지금 보시면 그 이미지 세트에서 각각은 커널의 크기 값에 대해 박스 필터 함수 메소드에 의해 생성된 출력입니다. 이제 필터 크기를 늘리면 선명하게 볼 수 있듯이 이미지가 이제 점차 흐려집니다. 모든 픽셀에 수행되는 그 작업의 그 성격 측면에서 생각하면 직관적입니다. 각 픽셀을 이웃 판견으로 바꾸면 이미지의 세부 묘사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손실은 우리가 이웃의 크기를 늘릴수록 더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이미지 블러링 구현을 보겠습니다. 이제 블러링 함수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인수 수가 해당 함수보다 이제 해당 함수보다 이제 적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2가지 인수가 이제 누락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 어떤 거를 말하냐면 여기 말하는 이제 인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인수가 지금 이미지 에버리징 그 박스 필터인데, 이 인수가 이게 적다는 건데, 보시면 그 출력 이미지의 깊이를 보면 블러링 함수에 대한 오픈CV 설명서에 따르면 출력 이미지의 크기와 출력 이미지 유형 사이에 유형은 소스 이미지와 동일합니다. 입력 이미지와 출력 이미지 유형 사이의 동등성은 이미 이제 함수 구현에 의해 시행되므로 출력 유형을 개별적으로 이제 매개 변수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노멀라이즈 플래그는 이제 그 노멀라이즈 플래그가 없다는 것은 이제 블러링 함수 메소드가 알파 값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다목적성을 제공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커널 구조는 이제 구현 자체 내에 이제 하드 코딩을 되었으며 그 다음과 같이 이제 표시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한번 실습을 할 건데요. 이게 좀 이따가 이미지 에버리징과 이미지 블러링을 한번 실습을 통해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실습을 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다운로드한 그 폴더로 디렉토리를 먼저 삭제를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제슨월드라는 이제 깃허브에 오셔서 그 리파지토리를 클릭하고 오픈12 on 제슨안으로 클릭합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여러분 메모리에 저장되고요. 그런 다음에 git 클론 명령어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소스 코드와 설명서가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제 다운로드가 됐고 이제 cd 명령을 이용해서 오픈12 on 제슨안으로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5번째 이미지 필터링 디렉토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시면 컴파일을 먼저 해볼게요. 컴파일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버리징 먼저 실습을 할 테니까 이거를 복사하고 여기서 이거를 삭제한 다음에 붙입니다. 그리고 로드 이미지도 삭제하고 여기서 대치를 한 다음에 .cpp 확장자 파일을 제거하고 엔터를 쳐서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이제 컴파일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컴파일 실행 파일이 나왔고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이게 이제 필터된 이미지고 약간 이제 블러링 된 이미지랑 비슷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거 소스 코드를 보기 위해서 BI 에디터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그 코드는 이제 단순한데요. 기존처럼 이제 단순한데 이제 뭐가 틀려졌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미지 그 필터링이잖아요. 혹은 에버리징 보면 박스 필터 함수가 사용했다는 거 좀 틀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수가 좀 많아요, 여러분. 인풋 이미지, 그 다음에 필터 이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사이즈,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트루, 보더, 리플리케이트. 이게 블러링보다는 인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요거 차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에버리징 말고 블러링을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에버리징.cpp를 삭제하고 블러링 소스 코드를 붙여넣고 이것도 에버리징을 삭제한 다음에 실행 파일 삭제하고 블러링 그에서 .cpp를 삭제한 다음에 컴파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링커에 의해서 이제 실행 파일이 이제 생기고 //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와 그다음에 블러링 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BI 에디터로 blurring.cpp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한번 BI 에디터로 열어보면 아까 거하고 코드는 완전히 똑같은데 뭔 차이냐면 이제
여기는 아까는 박스 필터 함수를 썼고 지금은 이제 블러링 함수를 썼거든요. 이 한 줄 차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블러링 함수는 아까 이제 박스 필터 함수보다 인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 필터 이미지, 사이즈, 포인트, 보더, 리플리케이트.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여기서 보더, 리플리케이트 말고 보더, 언더바, 컨스탄트로 변경해보고 한번 컴파일을 해보세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데 전 사실 그 차이를 눈이 나빠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더 CONSNT 그리고 ESC키 누르고 콜론 누르고 WK 해서 저장을 하고요. 다시 컴파일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오브젝트 링커를 해서 다시 실행 파일이 생겼고 다시 이제 실행하면 이제 이 정도 차이인데 이제 그 아까 보시면 코드에서 리플리케이트 대신 컨스탄트를 이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어쨌거나 이런 블러링한 이제 실행 방법이었고요. 실행은 이제 실습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